그렇기 때문에 병점의 호재는 어떻게 보면 이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 고스란히 다 가져간다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잠재성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망고원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교통호재로 최근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병점역의 유일한 신축 대단지 병점 아이파크 캐슬을 다뤄볼 건데요. 교통의 요충지인 화서역 주변에서 10억대 언저리 혹은 약간 덤대 가격대에서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서와 병점을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 두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아파트 비슷한 평형대의 매매가를 보시면 약 3억 정도로 화서가 병점보다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직장 혹은 아파트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고민이 되실 포인트가 뭐냐면 좀 비싸더라도 이미 너무 살기 좋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화서 파크 프로지오로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병점역의 병점 아이파크 캐슬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병점 아이파크 캐슬을 중심으로 해서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와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교통의 중심지 수원역을 기준으로 한 정거장 위쪽으로는 화서역, 그리고 두 정거장 아래쪽으로 병점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서는 수원시에 속하고 병점은 화성시에 속하죠. 그리고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단지의 모습입니다. 21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이제 5년차 된 신축 아파트인 만큼 외관이 아주 깔끔하고 좋죠. 이 아파트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점역 일대에서 동탄원에 포함하는 이 넓은 지역에서 유일한 역세권 신축 대단지입니다. 아파트의 밀집도와 노후도를 보여주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서역은 우선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신축에 해당되는 초록색 기둥이 크게 3개가 보입니다. 그 기둥의 높이는 세대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높을수록 대단지겠죠. 반면 병점을 보시면 화서에 비해서 아파트 밀도가 낮은 편이고 특히 병점 아이파크 캐슬 쪽은 더 없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대단지 세대수의 신축도 여기 한 곳밖에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점의 호재는 어떻게 보면 이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 고스란히 다 가져간다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호갱노노 실시간 검색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화성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잠재성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는 27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층은 26층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요즘 신축답지 않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과 동 사이 간격이 여유가 좀 있죠. 반면에 화서파크 프로지오는 완전 반대인데요. 분양 당시에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이 있었을 만큼 용적률이 무려 499%로 아주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두 아파트의 아주 다른 상반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주변의 위성도시와는 다르게 수원과 화성은 자체 일자리와 경제 시스템을 가진 자족도시인데요.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불과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출퇴근할 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퇴근 소요 시간보다는 수도권 부동산의 교통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뭐죠? 바로 강남까지 얼마나 걸리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까지의 소요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길찾기 오전 8시 기준으로 해서 2호선 강남역까지는 1시간 22분, 그리고 성남시 판교까지 1시간 26분, 그리고 여의도가 오히려 접근성이 더 낮네요.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도로에서 출퇴근 다 합쳐서 하루에 거의 4시간 가까이를 보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원, 화성 이 지역이 일자리도 풍부하고 생활 환경도 날로 좋아지는 곳이라 인기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접근성이 항상 아킬레스 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교통 호재가 바로 이 병점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2028년 12월에 한꺼번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우선 가장 가시적인 호재는 2028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GTX C노선 개통입니다. 화성, 병점 둘 다 수원역까지 한 두 정거장인 거리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이 수원역을 통해서 삼성역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교통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것만으로도 아주 엄청난 겁니다. 서울 출퇴근도 당연히 문제가 없어지겠죠. 거기다가 병점은 더 좋은 게 뭐냐면 계획대로만 된다면 같은 시기에 GTX C 노선의 확장선이 병점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수원역에서 갈아탈 필요가 없이 그냥 쭉 타고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점이 화성보다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근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거리는 가까웠지만 사실상 대중교통 등의 접근이 좋지 않았던 동탄 신도시와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동탄 트램이 병점을 지나게 됩니다. 역시 2028년 12월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죠, 일부는. 그리고 아직까지 좀 수건사업 같은 느낌으로 논의만 되어 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삼성역과 신분당선 경유지인 수석 판교 수지와 연결이 되는 신강남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원 동탄의 성장 속에서 다소 소외되었었던 병점이 교통 호재로 인해서 순식간에 경기 남부의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은 이 정도로 충분하게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여기 살았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자녀 교육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앞에 공립세봉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거의 거리상으로는 척품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학급당 23.2명으로 경기도 평균 19.1명에 비해서 아이들도 많은 편이죠. 하지만 여기가 원래 병점의 구도심과 반대편 쪽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멀어서 도보로 다니기가 힘들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병점중학교, 안화중학교, 진안중학교로 주로 배정이 되게 되는데 병점중학교를 제외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학업 성취도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상반되게 고등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병점고등학교, 안화고등학교, 동탄고등학교 거의 모두 97, 98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다니기가 힘든 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등하교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 중학교 학업 성취도도 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고민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앞에 10개 정도의 소형 학원가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주변으로 각각 40개의 학원가가 밀집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편리하게 학교 주변의 학원가를 이용하실 수 있고 하지만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학원의 선택지가 조금은 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살았을 때 생활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권이나 병원, 녹지 환경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생활 편의 환경을 비교하시기 쉽게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하자면 화서파크 프로지오가 10점 만점이라면 병점 아이파크 캐슬은 한 5에서 6점 정도로 보시면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는 워낙 바로 앞에 스타필드 수원점부터 해서 화려한 상권이 포진이 되어 있다면 병점 아이파크 캐슬은 현재로서는 단지 바로 앞에 아직은 좀 미완성인 병점 도시 개발구역 상권이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공사 마무리와 입점이 진행되는 그 중간 상태라서 좀 어수선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장을 보시려면은 이렇게 병점역을 지나가서 반대쪽 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도보 15분 거리에 홈플러스와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실거주 할 때 상권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 보이네요. 그리고 병원은 차로 6분 거리에 원광 종합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녹지 공원 환경은 파크 프로지오와 비교하자면 역시나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화서와 병점 지역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두 지역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표는 가족 단위 실거주를 많이 하는 동네인지 아니면 전월세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인지를 보여주는 4분면 표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매매를 많이 하는 우위 지역이고 가로축 왼쪽으로 갈수록 임대 우위 지역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화서는 매매 우위 지역 부분에 있고 병점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임대 우위 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의 실제 동네 분위기를 보시면 좀 느낌이 더 오실 텐데요. 네이버 거리뷰로 한번 보실게요. 화서역은 주거지로서의 환경이 이미 거의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부터 해서 학군, 병원, 녹지 환경 등이 한번 가보면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지난번 화서 영상 댓글에 어떤 구독자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봤는데 살아보고 싶었다 이렇게 올리셨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병점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시작하는 라이징 스타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 있는 병점역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화성 병점 도시개발구역은 한창 공사 및 그리고 입주를 하고 있는 쪽이라서 좀 황량한 기분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등교거리도 멀고 그리고 도보권의 녹지 휴식 공간도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병점 아이파크 캐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주변의 풍부한 일자리, 삼성전자 그리고 주변의 풍부한 일자리를 위해서 찾아온 전월세 임대 거주자가 더 우세한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와 병점을 생각했을 때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다 갖추어진 화서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미래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화서 그리고 병점 지역의 아파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